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관식 시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안지에 내가 모르면 한자도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선 암기보다는 선 이해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자존감은 부디 잃지 마시고 수험 생활을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 이론을 수업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설상헌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하면은 법적 정의상으로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딱딱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국가라든지 뭐 어쨌든 공적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등등에서 이 부동산이나 기타 여러 재산들에 대해서 좀 공적인 어떤 금액이 필요할 때 이제 그게 얼마다라고 해주는 게 이제 감정평가사 역할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걸로는 은행 담보 대출을 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자격사를 부여한 것이 감정평가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험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못 붙을 시험이냐, 그리고 또 무조건 운에 따르는 시험이냐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공부의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좀 있거든요. 좀 더 이 상식적으로 좀 접근한다고 해야 되나? 좀 공부 방향이라는 것이 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 주도적인 자세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의 어떤 그 방법을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잘 갈고 닦고 나가고 선생님들의 경험이 쌓인 노하우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면서 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되게 해볼 만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쨌든 실무이론 법규를 다 이제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론은 굉장히 체감적인 난이도가 수험생마다 되게 극과 극인 그런 과목입니다. 좀 더 내가 글이라는 것에 좀 더 친숙한 편이라고 한다면 되게 쉽게 접근을 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좀 시간을 되게 아끼는 과목이기도 하고, 반면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거 싫어, 나는 좀 수학처럼 이렇게 딱딱 맞춰서 풀고 싶어 라는 수험생들은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수험 내내 되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수험생마다 각각의 베이스별로 좀 편차가 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부량이 좀 달라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좀 되게 잘못 공부하는 유형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좀 뽑자면은, 그냥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암기에 돌입을 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객관식은 몰라도 답안지 이 OMR에 그냥 찍으면 어쨌든 내가 푼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주관식 시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안지에 내가 모르면 한자도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장은 이해 못했어도 일단 암기를 해야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이 그렇게 발전이 되게 돼요. 그러면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이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답안지를 써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거꾸로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좀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었고, 강의를 할 때도 최대한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이 뉘앙스를 캐치를 해가면서 가세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꼭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린 편이고요.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 암기보다는 선 이해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특징점을 가지고 좀 주안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신림동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원래 인강에서 효용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나는 곧 죽어도 실강으로 들어야만 이게 집중이 좀 잘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제가 합격하고 이제 동기 연수원에서 동기들을 만나는데, 거기서도 봤을 때 인강으로 해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우리가 뭐 실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그 개별 스터디, 이 학원에서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정도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서울 올라와서 한 번씩 뭐 시험 한번 봐보고 그런 것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뭐 기본 강의, 뭐 문제풀이 강의 이런 것들을 듣는 데 있어서 꼭 일단 실강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나이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 시험이 이제 점차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20대, 30대 합격자들이 통계적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워낙 지금 이제 혈기왕성한 젊은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이고, 보통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론이랑 법규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십니다.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생각한 것을 글로 그냥 적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거나 하는 이슈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 하시기도 합니다. 내용 정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살아오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 경험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회계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래도 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극복을 하실 수 있다면 나이가 드셔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존감을 좀 많이 잃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수험생활을 하다가 저도 그랬었고, 이제 주도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랑 반대로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고, 그렇지만 이 수험생활을 이겨낸다는 것은 어쨌든 좀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 얻는 기쁨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준비를 해 나가서 내가 준비한 방법으로 이걸 합격을 해내면 또 한 단계 이제 발전된 형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런 미래를 좀 그려 나가시면서 조금 지금 힘들지만 자존감은 부디 잃지 마시고 그 열심히 한 그 어떤 기록들을 나중에는 추억거리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수험생활을 좀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